안녕하세요. 투자의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는 메소드 투자TV입니다. 오늘은 투자 일반론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숫자와 주가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 숫자는 실적이야, 실적. 숫자로 찍히는 실적. 이게 주가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메소드와 같은 약간은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일반인이 주식을 하면 되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맨 처음에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 계좌를 튼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삽니다. 잘 모르니까 제일 유명한 종목을 사는 거지.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해요. 시험 삼아서. 요즘으로 치면은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걸 사는 거죠. 가장 유명한 종목이고 주도주니까 당연히 사면 오르겠지요. 그리고 조금 먹고 팔아. 한 5%나 10%. 그러면 우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팔고 나면 그 종목이 더 올라요. 당연히 그렇겠지, 주도주니까. 그러면 그 종목을 또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기도 하지요. 보통 강세장에서는 주도주로 더 먹기도 하고 다른 종목으로도 순환매가 돌기도 하니까 새로 산 종목도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에 돈을 더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TV 주식 방송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사고 팔고도 꽤 해봤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생겨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투자하는 국면이에요. 주도주를 하든 아니면 나만의 저평가 주식을 찾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숫자를 확인해 가면서 투자하는 단계지요. 자, 처음에 메소드가 이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 선호적이고 도박적이거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잡주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메소드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이런 거 못해요. 대신 눌림목 찾는 거 좋아하고 저평가 좋아하고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고 가치 투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지. 당신들이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투자자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뭐야? 실적이잖아. 주식은 꿈을 쫓는다지만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돼. 꿈만 쫓다가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숫자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주식을 선호하지요. 왜냐고? 내 돈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너무나 소중한 돈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지 말고 우량주 투자해야지. 숫자로 증명된 주식을 해야지. 이 숫자로 주가가 정당화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주식들을 엄청 뒤져보지요. 이 주식 PBR이 얼마야? PER이 얼마야?
영업이익 얼마야? ROE 얼마야? 그러면서 싸네, 비싸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연병 이거 나잖아. 그런데 내가 저평가라고 판단해서 샀던 주식이 내려. 그게 뭐 주도주일 수도 있고 뭐 나만의 저평가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시장이 잘못됐다고 그 책상 꽝 분통을 터뜨려. 그게 아니면은 뭐 야호 저평가 가치주가 더 싸졌다 하면서 물타기를 해. 뭐 분노를 하든 환호를 하든 뭐 두 쪽 다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시장보다 더 똑똑하다고 전제하는 반응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의 똑똑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똑똑이들이 모르는 게 바로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한다는 거지요. 선반영.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정가의 보도야. 정가의 보도. 선반영. 어떤 종목이 막 실적이 엄청 좋아진대.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오를 때 그 주식을 못 사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숫자로 실적을 증명했는데 막상 이제 주가는 못 가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해. 나는 이제야 주가가 싸졌다고 그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까지 이 주식 너무너무 좋다 사라 하던 주식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내렸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동안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태도를 바꾸지요. 황당하네. 나는 이제 샀는데 다 선반영되었대. 이게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선반영이라는 게.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끌어와서 미리 가격에다가 반영한다는 거지요. 지금 당신이 사고 파는 주가가 미래의 이 기업의 가치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이제 개미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소드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불과 몇 달 전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데도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고 뭐 미친 듯이 저평가고 뭐 그러면서 추세 하락 차트에서 엄청나게 매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2017년, 2018년 반도체 빅 사이클에서 그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 장에서 제가 하이닉스의 주가와 PER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메소드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를 그 전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주가가 폭락할 때 메소드가 본 하이닉스의 PER은 2였어요. 2. 2라고 PER이 2라고? 엄청난 저평가지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와, 이렇게 미친 실적을 내는데 주가가 대폭락했어. 지금 주가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뀌더라고요. PER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됐지. 와, 그때 메소드는 뭐 강 건너 불구경이었지만 주식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주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선 반영을 하는구나. 내가 저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로 전율을 느꼈지요. 여러분, 이게 숫자의 함정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내린다고 저평가라면서 개미들이 미친 듯이 사지요. 주가가 이미 2배, 3배, 5배 올랐는데 조금 내렸다고 저평가라면서 막 산다니까. 좋은 건 당연히 비싸요. 이 숫자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개미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숫자가 확인된 주식들은 이미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익을 내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 비싼 주식들을 숫자만 보면서 확신을 갖고 저평가하고 막 덤벼들지. 아니 숫자만 보면은 저평가가 맞아. 그런데 그 숫자가 바뀐다니까. 업황이 바뀌면서 실적이 빠그라든다니까. 이게 바로 시클리컬이죠.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 우리나라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클리컬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수출 경제라서 그래. 수출. 미국처럼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경제가 아니라서 필수 소비재들마저 수출주야. 이게 수출 경제라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경기 순환 주식들이 한번 빅 사이클을 타면은 크게 가는데 그게 주도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 민감주가 한번 크게 갈 때 다들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선반영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워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경기 순환적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미친 단어야. 이 구조적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구조적인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주식은 정말로 끝없이 올라요. 이게 바로 주도주지. 원래는 경기 순환 시클리컬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어떤 기술적인 혁명일 수도 있고 글로벌 경기 확장기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런 거, 아니면 화장품이나 라면 이런 것, 이런 필수 소비재인데 수출해서 대박을 쳤어, 이런 거. 여튼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야. 이 주식은 이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주도주다라는 의미고, 이 주식은 지금 이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미친 듯이 오른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 성장과 비슷한 그런 표현, 그런 레토릭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성장의 초입 국면이다. 개화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매 표현이에요. 그런데 메소드의 경험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레토릭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시클리컬 주식의 강력한 사이클을 구조적 성장으로 위장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은 초창기에 강력하게 선반영해버리고 몇 달에서 길어야 1년 정도 막 해먹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끝나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전에 OLED가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도 무슨 개화기의 초입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엄청 슈팅 해먹고 몇 달 만에 끝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바이오든 배터리든 로봇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절대 미국처럼 길게 가는 게 없고, 처음에 어떤 기간 동안 전부 선 반영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차트가 보통은 딱 이런 모양이야. 처음에 팍 반영하고 상승 쫙 하고 그 다음엔 질질질질질질질 하락. 자, 갈 길이 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가는 본질적으로 이익을 반영하지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숫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는 과거의 것이지 미래의 것은 아니야.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은 이미 6개월 전 차트에 선반영되어서 녹아들었어. 지금 실적은.
그런데 주가는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멀티플이야. 멀티플이 뭐냐 하면 이 주식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높게 쳐주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한 경기 민감주다 그러면은 멀티플을 높게 안 쳐줘. 그러니까 이익이 업황 사이클에 많이 좌우되어서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기도 하고 들쭉날쭉하다 그러면은 뭐 PER을 한 5 정도밖에 안 쳐줘. PBR도 1 정도밖에 안 줘. 만약에 경기를 조금 타긴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뭐 그러니까 적자는 안 나고 성장을 하긴 하는데 엄청 느리다. 그러면은 뭐 예컨대 PER을 10을 주고 PBR도 한 2를 줘. 그런데 이 종목이 이익이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폭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PER을 20이나 30을 주고 PBR도 3이나 4를 주지요. 자, 이런 식으로 멀티플을 시장에서 부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레토릭이 붙으면은 멀티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주겠지, 많이. PER 5 주던 주식을 PER 10 주고 PBR 1 주던 거를 PBR 2, 3 주겠지. 이게 지금 하이닉스에서 반도체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구조적 성장이라는 게 뭐다? 경기순환주의 빅사이클을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말이다.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숫자 보고 투자하는 개미들 꼬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구조적 성장 아닌 걸로 뽀록이 나면 어떻게 된다? 실적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멀티플도 같이 내려앉는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랐던 것만큼 내린다. 주구장창 내린다.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 한다? 과거의 영광만을 떠올리면서 계속 신규 진입하고 물타기 한다. 아직도 저평가라고 하면서. 오늘 메소드의 그동안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뭐 번 경험, 깨진 경험, 그러한 경험들을 담아서 실적이라는 숫자의 함정, 선반영, 그 선반영의 무서움, 구조적 성장, 멀티플,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많이 올라서 계좌에 라운드 넘버가 바뀌었네요. 자동차주는 배당받고 같이 투자한답시고 샀는데 현대차 그룹의 그만 로봇 테마가 묻어버렸군요. 역시 한국에서 가치 투자는 모멘텀 투자로 환원하게 되어 있어. 코스피 지수도 메소드가 예상한 대로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강력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도 보기 좋게 늘었군요. 코스피가 생각보다 빨리 상승 전환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